시간당 5.71달러. 혹시 이게 무슨 금액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 그 숫자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1시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미국의 창고 노동자 평균 시급은 28달러거든요. 그렇죠. 이 숫자 두 개만 봐도 2026년부터 우리 산업 현장에 어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지 뭐랄까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인건비 절감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뇌만 있던 인공지능에게 드디어 몸이 생기는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2026년이 바로 그 원년이 될 거라는 거고요. 네, 대량 생산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로봇이 나온다는 소식을 넘어서 이 거대한 전쟁의 판이 지금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누가 선두에 서서 이 싸움을 이끌고 있고 또 누가 뒤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는지 그 체스판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테슬라라는 선구자부터 피규어 AI 같은 무서운 신인,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중국이라는 변수까지. 이 전쟁의 승자가 앞으로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할지 그 핵심 동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이 전쟁의 서막을 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2025년까지 공장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투입하고 2026년엔 외부 판매까지 시작하겠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특히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손 기술입니다. 아, 손이요? 네, 인간의 손은 자유도가 27개나 되면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옵티머스의 손은 11개에 불과하거든요. 와, 11개예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에서는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옮기는 섬세함, 그리고 동시에 20kg짜리 상자를 번쩍 들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아, 그 두 가지를 같은 손으로 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마치 우리가 날계란 하나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손으로 꽉 잠긴 병뚜껑을 따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정교함과 힘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난이도가 확 와닿네요. 기술 개발이 정말 어렵겠어요. 네, 이 손 하나 개발하는데 로봇 전체 원가의 17%가 들어갈 정도니까요. 17%나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번 충전하면 고작 2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버티는 짧은 배터리 타임, 그리고 핵심 부품인 히토류 자석 생산에 90%를 쥐고 있는 중국이 언제든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공급망 리스크까지 안고 있죠. 잠깐만요. 배터리 문제에 핵심 부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가장 중요한 손 기술도 아직 부족하다면 이건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처럼 들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큰 그림만 본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가 그리는 최종 그림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봇 가격을 대당 2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2만 달러요? 그게 가능한가요?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으니까요. 바로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와 AI 기술이죠. 이 기술을 옵티머스에 그대로 이식해서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 공장이 다시 로봇을 찍어내는, 아, 무한 선순환 구조? 네, 바로 그 비전입니다. 이건 다른 경쟁자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테슬라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확장 전략인 거죠. 하지만 그 비전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시정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마치 테슬라가 혼자서 자동차 전체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떤 회사는 엔진만, 어떤 회사는 타이어만 집중해서 파는 것처럼 시장이 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른바 뇌와 몸의 전쟁으로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이 전쟁은 크게 3개의 축으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어요. 로봇의 뇌를 만드는 싸움, 몸을 만드는 싸움,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싸움이죠. 여기서 가장 영리한 플레이어는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대에게 무기와 탄약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쪽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직접 로봇을 만들지 않아요. 대신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제슨 토르를 팔죠. 그리고 로봇을 현실에 투입하기 전에 수만 번씩 훈련시킬 수 있는 가상공간 시뮬레이터,
아이작이라는 판을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마존, 메타, 보스턴 다이내믹스, 심지어 중국의 로봇 기업들까지 지금 이름 좀 들어봤다 하는 곳들은 전부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어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감수할 때 엔비디아는 그냥 칩만 팔면 되니까요.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미 GPU 시장에서 한번 증명됐던 필승 전략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뇌라는 하드웨어의 판을 깔아주니 그 위에서 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로만 승부하려는 플레이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엄청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피규어 AI 이야기시군요. 2024년 3월에 공개된 피규어 01 영상 하나로 전 세계가 정말 충격에 빠졌죠. 로봇이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나 배고파 라고 하니 주변을 쓱 둘러보고는 사과를 딱 집어서 건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로봇이 사과를 달라는 말을 알아듣고 테이블을 훑어본 다음 정확히 사과를 집어주는 모습이 조금 소름 돋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미리 프로그래밍된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오픈 AI의 GPT와 협력해서 구현한 진짜 지능이었던 거죠. 아, 오픈 AI와의 협력? 네, 이 영상 하나로 피규어 AI는 단숨에 업계의 총화로 떠올랐고 이미 BMW 공장에 투입이 결정됐어요. 4년 안에 10만 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테슬라의 강점이 확장성이라면 피규어 AI의 무기는 바로 이 지능인 셈입니다. 그 지능을 바탕으로 BMW 공장에 들어간다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공장 환경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일도 많을 텐데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독보적인 회사가 있었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몸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곳이죠. 과거에 유튜브에서 보던 로봇 아틀라스는 유압식이라 소음도 크고 기름이 셀 위험도 있어서 공장에 쓰기엔 좀 부적합했어요. 맞아요. 뭔가 연구실에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2024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 모터 방식의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관절이 360도로 꺾이는 등 인간보다 훨씬 유연하고 어찌 보면 좀 기괴한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상용화의 길을 활짝 열었죠. 여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이 아직 멋진 시연 영상이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실전에 투입됐다는 거죠. 그 점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다른 경쟁자들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로 실전 경험이죠. 피규어 AI가 BMW 공장에 투입될 예정일 때 아틀라스는 이미 2025년부터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엔진 커버를 옮기는 실제 업무를 시작했어요. 벌써요? 네, 업계에서는 그 규모를 수만 대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쌓이는 데이터의 질과 양이 다르다는 뜻이니까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쪽에서는 테슬라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가 판을 깔고 그 위에서 피규어 AI 같은 지능 전문가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몸 전문가가 경쟁하는 구도네요. 마치 기술 올림픽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정교한가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바꾸려는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싼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 중국이군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유비테크,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파괴하고 있어요. 일부 모델은 이미 $10,0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00 이하라니. 테슬라가 히토류 자석 공급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그 자원을 마음껏 쓰면서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과거 드론 시장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시장이 뒤집혔잖아요. 정확합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드론 시장은 미국과 유럽 회사들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중국의 DJI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인 제품을 내놓자 불과 5년 만에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해버렸죠. 기존의 강자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술적 복잡성이 다르지 않나요?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정밀한 조립이 필요한 자동차 공장에서 중국산 로봇을 섣불리 도입할 수 있을까요? 안전이나 신뢰성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분명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은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제품을 압도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가장 정밀한 작업은 미국이나 유럽 로봇이 하더라도 단순 반복적인 포장이나 물류 작업은 중국산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시장을 파고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술 격차는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만 남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정말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느껴지네요. 흔히 말하는 아이폰 모멘트, 즉 시장의 판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는 그 순간이 로봇 시장에도 온 걸까요? 저는 이미 그 교차점을 지났다고 봐요. 이미요? 네, 두 가지 결정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첫째는 비용의 교차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로봇의 시간당 운영 비용 5.71달러가 인간 노동자 28달러보다 훨씬 저렴해졌어요. 로봇 10대를 공장에 배치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이제 약 1.16년, 즉 1년 남짓으로 짧아졌다는 계산이 나와요.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제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둘째는 가격의 폭락입니다. 2024년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던 로봇 가격이 2026년에는 평균 1만 3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요. 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죠. 2026년 예상 출하량이 5만 대인데 이건 전년 대비 700% 증가한 수치예요. 700%요? 네,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인 팽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집에서 로봇이 빨래를 개어주고 요리해주는 날도 머지않은 걸까요? 아, 그건 아직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공장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환경이지만 가정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다니고 가구 배치가 바뀌고 바닥에 장난감이 널려 있기도 하고요. 저희 집 거실을 로봇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온갖 장애물을 피하느라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문제예요. 실제로 노르웨이의 한 스타트업이 야심차게 가정용 로봇을 출시했다가 이런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B2B, 즉 기업용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던 사례도 있어요. 아, 그랬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6년부터 시작될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 누가 이기든 뇌 역혈을 하는 칩을 파는 엔비디아가 가장 확실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로봇 제조사들은 엄청난 기회와 함께 여전히 큰 리스크를 안고 싸우는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2026년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보면 이래요.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에서는 아틀라스가 묵묵히 부품을 나르고 독일 BMW 공장에서는 피규어 로봇이 정교하게 조립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 선전의 어느 공장에서는 이름 모를 로봇이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포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2007년 1월 아이폰이 발표되기 직전의 세상과도 같아요. 모두가 노키아와 블랙베리가 최고의 휴대폰이라고 믿었던 시절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 애플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노키아가 되겠죠. 10년 뒤에 우리는 2026년을 로봇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일터에 들어온 첫 해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로봇 시대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가 향후 50년의 산업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그 결과가 펼쳐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떠오르네요. 결국 그 로봇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그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